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1차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올해도 여김없이, 1차 세법개론, 해설과 강평을 맡게 된, 이윤영 세무사예요. 올해 예상은 했지만, 또 이 정도로 불일 줄은 몰랐죠. 그죠? 굉장히 좀 폭탄이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저희 GS나 훈련한 범위에서 잘 공부를 하셨다면, 그래도 40점은, 넘길 수도 있었지만, 처음 아마 초시생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일 것 같아요. 자, 일단 뭐가 어려웠냐? 이거 역대급 폭탄인 게, 일단 국기국진까지 괜찮았어요. 그죠? 국기국진 조처는 저희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소득세부터 사실은, 계산 문제도 어렵고요. 잘 안 내는 지금 지엽적인 주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말 문제도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의 지엽적 주제들의 향연이에요, 다 이게. 그리고 계산 문제 자체는 거의 손도 못 대게끔 하나하나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서 그 안에 함정 포인트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 계산 문제들은 2차에 나왔던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설령 알아도 풀면 안 되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오래 걸리는 주제 위주였다. 사실상 이렇게 낼 거면 계산 문제를 과연 공부하는 게 맞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들이었고요. 그래서 과락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매우 높을 것으로. 자, 앞으로 이제 비슷하게 출제된다면요, 세무사 공부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1차 시험도 이제는 꽤 진득하게 최대한 많은 주제를 섭렵하셔야지만 안전적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아까 말했듯이 2차에 나왔던 포인트와 주제가 1차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2차 강의를 좀 수강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2차도 대비되지만 1차도 대비가 돼가지고 빨리 시작하는 이유는 이렇게 1차 강의를 듣고 2차 강의를 꼭 들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커리로서 1년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바로 해설을 가볼게요, 이제. 자, 우리 41번 가시면요, 우리 세무조사나 과적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제 지엽적인데, 우리 원래 불복은 각하, 기각 인용식의 결정에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과적은 아직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예를 들어 이렇게 30일이라는 청구기한이 지났으면 이분들이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일단 하는 게 아니죠. 얘는 일단 형식적 요건을 위배해서 아예 그냥 채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사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조문 표현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다시 이번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서 마치 이제 각하 느낌인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은요, 우리 제척기간이었는데 우리 3번에 상속 증여세는 워낙 탈루 이런 거 많으니까 이 안에서의 특별한 제척기간이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거 수증자가 취득을 해서 이제 걸렸다면, 부정행위로 걸렸다면 원래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지문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첫 번째, 돌아가셨거나 사망하거나 요 포탈세액 산출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1년 이내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법령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서 틀린 거고요. 자, 넘어가셔서 우리 3번은요, 좀 허무하게도 이게 모두 경정청구 사유로서 전부 옳은 지문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는 신고서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한 세금의 세금을 법적보다 마이너스 때 경정청구할 수 있고, 여기는 이거는 올해 개정 신설세법이죠. 세액공제. 그죠? 기한 후 신고도 이제 세액공제 뭔가 절었을 때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리얼도 우리 작년 개정수법이었는데 이거는 종부세 고지받은 자도 이제 과도하게 이제 고지받은 거에 대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디귿은 우리 후발적 경정청구로 굉장히 많이 보는 지문이니까 전부 맞는 지문이에요. 전부 맞는 지문. 자, 내려가서 송달은 이건 틀리면 진짜 큰일 난다. 그죠? 우리 친구 혹시 이거 맞았어요? 그죠? 이거는 진짜 큰일 나죠. 우리 교도소 가둔 사람 교도소 장한테 보내는 거지 공기송달이 아니고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압류에서 우리 요것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아귀돼지 삼형제 얘기로 막 열심히 설명하는 그건데, 그죠? 팔기 전까지 거두어들인 그 애기들, 요런 거는 그 주인님께서 애기를 돌보자 해서 국가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했던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얘는 한번 기출이 뜬 적이 있었어요. 참가압류의 효력이 소급 효력이 생기는데, 권리변동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 등을
등기 한때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이게 등기 필요하지 않으면은 이제 선행압류 기간에 통지서를 송달된 때라고 해놨지만 등기 필요한 자는 등기된 때여가지고 4번이 이제 틀렸고요. 자, 이거는 우리 모의고사에 내가 내지 않았나 이거, 그죠? 이거 냈던 거 같지, 왜 이거?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분이 막 망하고 탈루하고 막 그러면은 막 하는 건데 5번에 사업 힘들고 이러면은 오히려 기한을 연장해주고요. 고지서 같은 거 늦춰주고요. 유예해주고 그래야 돼서 5번은 기한 연장 고지유예 사유죠. 그죠? 너무 쉬웠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요것도 자, 옳은 것은인데 자, 1번에 사행행위 취소 원상회복은 이제 세무서장님의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 자력으로 이거를 취소하고 그러면 국가의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세금 징수 목적으로 모든 법률을 다 이제 무효시키고 취소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법원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탄력이고 2번이 맞고요. 자, 가압류자산도 압류할 수 있고요. 합병이나 상속이 돼도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고요. 자, 5번도 고액 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을 세관장한테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제도가 1년이랑 2억이에요, 여기가. 2억. 그죠? 요거는 것 같이 괜찮았어. 그리고 조처법도 어렵지 않았던 게, 자, 기한후 신고는 이제 6개월 이내에 했을 때 형을 감경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평이했고요. 조금 까다로운 게, 우리 3년이나 최대 맞을 수 있는 게 1번이죠. 그죠? 체납집행에 면탈을 목적으로 은이탈루한 경우. 자, 우리 이렇게 사업자 등록 이용한 경우는 2년, 최대 2년이고요. 여긴 최대 1년, 요것도 이제 뭐 2년, 1년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죠? 3년은 1번밖에 없고요. 너무 쉬웠고, 여기까지. 자, 우리 금융소득 한번 그래도 가보시면요. 금융소득. 이건 좀 줄여볼까, 이렇게? 안 되네. 자, 그냥 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자, 갑에 금융소득, 종합소득, 금융소득을 해봤는데, 자, 우리 외상매출금 연장이자는 원래는 사업소득인데, 이 채권을 금전의 대차거래로 이렇게 바꿔서 소비대차 전환된 후에 이자는 우리 비영업대금이었어요. 자, 우리 올해 개정돼가지고 상법의 이 파생결합 사채에서 생긴 수익은요, 이자가 아니라 이거 배당이죠. 그리고 그로서 비대상이고, 자, 원래 주발추는 배당이 아닌데 이거 자기주식 미배정에 따라서 지분이 상승하는 이런 것들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데, 자, 주발추가 이중과세 문제 없으니까 350은 그로스업 X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처액은 당연히 의제배당에 그로스업으로 들어가고, 자, 마지막 인정배당 같은 경우에는 결산확정을 체크하면서 올해 그로스업 배당 소득으로 집어넣으시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왁구대로 풀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왁구가 돼가지고 요걸 다 더하면 이게 3850이에요. 근데 이제 그로스업 대상보다 이게 한도에 걸려. 그죠? 2000 초과분이 1850이어서 10% 곱하면 185만원이고요. 나 더한 거에 그로스업 금액 더하면 4035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기타 소득 금액도 물음이 조금 신선했던 게, 그러니까 최대한 좀 오래 걸리긴 했던 것 같은데요. 종합소득 대상 기타 소득 금액 플러스 그거에 대한 기납부세액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원천세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산업재산권 대여 60% 차감한 다음에 20%고요. 그러니까 60% 차감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고 거기에 20%죠. 자, 이거 판례 내용인데 몰수로 법원이 가져간 거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죠. 3천에서 2천 뺀 거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뇌물이니까 원천 징수가 안 돼요. 그리고 3번이 좀 페이크였던 게, 우리 위약금 250만원은 일단 기타 소득 금액인데 200만원은 계약금에서 대체된 거니까 원천 징수 안 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표현하면 50만원은 원천 징수 대상이에요. 원천 징수 50에 20%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주택 입주 지치상금은요 80% 경비 빠지는 거고요. 원천 징수 20% 들어가고. 자, 5번이 페이크였던 게 무조건 분리과세죠,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여기 답에 기억, 니은 둘 다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것만 조금 이제 필기해보면, 자, 우리 직무발용상금 열심히 왜 초록색이냐, 이게? 열심히 올려는 건데, 자, 퇴직 전에 600 받고, 퇴사 후에 400 받았는데, 700비과세를 근로에서 먼저 깐 다음에, 나머지 이제, 700에서 600, 100만원만 기타소득금액 차감해서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이고요. 20% 원천징수 수율이 적용돼가지고 이제 해설 참고해보시면 답이 자 1870, 원천세는 134만원이었어요. 자, 여기 뇌물 몰수 포인트 이런거 있었고 대체된 거와 아닌 게 섞여있어. 여기 10만원 헷갈려.
그리고 외수령한 이제 연금 계좌 외수령한 건 무조건 분리가 쓰다 보니까 또 페이크가 들어간다는 거랑 요거 근로랑 기타 섞여 있는 직무연령 상금도 다 배웠지만 1차 시험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 자,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안 푼 분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풀었어요? 풀었는데, 요거 국민연금법 절어가지고 4번 나오는 스토리. 저 짤싸네요. 그죠? 기억은 맞춘 거잖아. 그죠? 잘했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일단 임원퇴직금 한도가 굉장히 쉬운 게 연평균에서 다 줬으니까 96 곱하기 10% 곱하기 8년에 3배수 한도 적용되는 거. 그리고 요 동네도 쉬운 게 1억 2천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는 월수로 해야 돼가지고 이게 까다로운 게 5년하고 2개월 더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이게 월수로 생각해가지고 20년부터 24년까지 아니 4년 2개월이다. 그지? 4년 2개월 맞지 않나? 아닌가? 20, 21, 22, 23, 24, 5년이구나. 5년 2개월이면은 몇 개월이죠 이게? 60인가? 60인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네. 그치? 그래서 1억 2천에 10% 치고 월수 한 다음에 2배수. 요거는 굉장히 쉽다고요. 그죠? 그럼 일단은 1, 2번은 걸러줘요. 이게 참고로 1, 2번이. 그래서 35.4가 임원퇴직 한도액인데, 자, 두 번째 니은이 어려웠던 게, 자, 퇴직소득 금액에서, 자, 일단 퇴직 지급 규정에 따라 일단 여기 464만 임원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이에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도 퇴직소득인데 이거는 한도 적용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464 중에 요 한도까지인 35.4가 일단 퇴직소득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구해야 되는 게 이 사람 하필 어려웠던 게 입사가 12년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퇴직금 한도 없었던 시절이어가지고, 자, 저 부분은 무조건 퇴직금이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거 맥스로 판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요 퇴직금 같은 거를, 자, 464 같은 거를 근속연수로 이렇게 막 이게 15, 아마 이 사람 15년 일했을 거야. 15년분의 1개월 이렇게 해도 이게 더 커. 어딨냐? 요거. 만약 11년 말 퇴사했을 때 주는 금액 요 3호가 더 커요. 그리고 마지막 단서에도 근로소득이 적게 한다, 퇴직금이 크게 하는 방법이 맥스다 보니까 3호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3호가 커서 쉬웠는데, 마지막 이제 많은 분들이 놓쳤던 게 요 국민연금 일시금을 임원퇴직 한도 구할 때만 제외하는 거지 퇴직소득이 아닌 거는 아니죠. 퇴직소득이죠. 그래서 자, 퇴직소득 얼마죠? 아까 20 요렇게 세 가지를 더하면은 이게 5번이 나와요. 이게 5번이 요렇게 409.4. 그죠? 딱 2000 차이 나는 거. 그죠? 아쉽지만 지금 젖자서 했고 이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시험장에서 제껴야 돼요. 작년 세무회계 2차 문제요. 뭐 이런 거 내는 거는 진짜 반칙이죠. 자, 양도소득 금액인데 이게 약간 스토리는 약간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가업사소공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상속됐는데 이제 피상속인의 취득 시점, 요거와 요거를 이제 동식으로 해야 되는 게, 상속됐을 때 가업사소 공제를 받으면요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나중에 추업할 때 양도세까지 이게 좀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업상속 공제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측정해야 돼요. 이거 작년 세무회계처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들어간 게,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예요, 갑이.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토지를 6억인데 4억에 샀는데 이게 하필 특수관계 법인한테 싸게 산 거잖아. 이게 저가 양도 저가 취득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법인세법에서 이게 인정 그 부당행위상 부지에 따라서 입금산이 미역 배당 이렇게 처분되니까 결국 취득가액은 시가 6억이 돼요. 일단 요 포인트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돌아가실 때쯤 이렇게 쭉 지나가 보니까 12억으로 평가된 거야 일단. 근데 이때 가업상속공제를 60%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16억에 모르는 사이에 팔았고 양도 비용 들어가면서 장특공제 들어가는 건데, 자, 이거는 여기 이제 해설로 보시면은, 자, 이 16억을 자, 요 16억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6억 60%니까 960 이제 16억에 60%. 자, 미적용 40%에서 645 나누시고 이건 그냥 단순히 요걸 나눈 거고요. 요 취득가액이 어려워. 취득가액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은요, 피상속인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시고, 가업상속공제 미적용분은 상속 개시 당시 자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데 가업상속공제 60% 적용됐으니까 40%는 미적용분이 돼요. 그래서 480, 360, 480 나눠주고 요 24도 64로 나누셔서 이 양도 차액을 왜 달리 구해야 되냐면요, 요 양도 차액을 왜 달리 구해야 되냐면 요거에 대한 장특공제가 두 개가 달라요. 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분은요
아버지가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쓰니까 그 취득 시기로 가서 이게 10년 이상 12년 미만 20%가 되는데, 이게 20%가 되는데, 가업상수 미적용분은 상속기 시 당시의 재산가 평가되면서 그때부터 양도일까지가 3년이 돼요. 이렇게 316 이렇게 돼가지고 6%가 적용돼요. 6%.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데, 자, 향후 10년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다시 나와도 거의 풀면 안 되고요. 이 작년 2차 시험에 똑같이 나온 거에 숫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2차 시험에도 이제 한동안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는 뭐 푸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 자, 아무튼 이거 너무 억지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5호 보시면 우리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면 야근 뛰고 막 연장하고 이런 거 막 비과세 때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조문상으로는 월정액 총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이나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한다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비과세 찾아라 문제야. 근데 여기 기억은 20만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고요. 자, 식사는 실비변상적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비과세였어요.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라 그랬죠. 일반 비과세, 실비비과세, 복리비과세. 자, 그리고 디귿이 일반 종업원이 사택제공원은 이익이 복리후생적 비과세예요. 그리고 요게 좀 지엽적인데, 사실 리을을 몰랐어도 보기에 찾아보면은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리을이 실비비과세야. 그리고 이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육시의 자녀보육수당이 일반 비과세야. 결국 우리 여기 급여에서 빼라라는 게 월정액 급여인 거 아닌 것은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실비나 복리후생적 비과세가 월정액 급여가 아니다 보니까 디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이게. 그래서 이것도 좀 표현이 낯설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좀 포인트가 특이했는데 옳지 않은 거에서 3번이 틀렸죠. 왜냐하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우리 특수관계인 소득이 주된 자한테 합쳐져서 막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손익분배라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여기가 들어가 틀렸어요. 그죠?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여기가. 이거 잘 안 보였을 거야. 그러면 이게 보통 2번 찍게 돼. 그죠? 친구 2번 찍었죠? 4번은 좀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야, 4번도 헷갈렸어. 우리 소급공제는 부동산인데도 제외였어. 주택, 상가 다 포함해서 소급공제 제외였어. 맞아, 4번도 어렸어요. 이사가 어려웠던 것 같아, 이사가. 그래서 요것도 여기가 항상 나오는 게 여기 마냥 한도로 연대납세제도 이런 거 나오니까, 그죠? 여기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수도금액 수도세 한도로. 자, 너무 좀 지엽적이었고요. 화가 나고요. 자, 이건 뭐죠? 원천징수 옳지 않은 건데, 얘도 1번은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2번, 자, 올해 개정됐죠. 외국인 직업운동가 3%에서 계약기간 무시하고 무조건 20%고, 우리 인정소득은 반기별 납부 안 된다고 하는 거 누누이 강조했고, 그리고 요거 결정경정으로 소득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소득금의 변동통지서 받은 날에 원천징수하는 거 엄청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양도소득 개인끼리 파는 건 무슨 원천징수이고 스스로 계산하기도 힘든데 상대방은 어떻게 징수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1번은 참고로, 자, 이 사람이 뭐 퇴사해서 새로운 회사로 이렇게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요, 소득세 변경 중 각 근무지별로 안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해주고 원천징수 해주고 막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가지고, 요게 실제 주문은 이렇게 변경된 근무지가 전에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서 일단 1번이 틀렸어요. 근데 저런 모르는 점까지 다 공부할 수 없고요. 2, 3, 4, 5를 우리 공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을 찍는 그런 스킬을 발휘했어야 되고, 자, 얘는 우리 진짜 많이 하는 건데, 그죠? 모의고사에서도 막 수차례 냈던 건데, 자, 해당 과세 간에 분리과세 기준되기 임대소득은요, 이게 분리과세가 됐지만 분리과세를 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5월에 학조시고 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4번 이거 너무 쉽고. 자, 그 다음에 주계전출세. 자,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예, 5년 안에 증여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요, 1년 이내 경정청구 같은 거 해가지고 낸 거 돌려받거나 납부 유예 중이면 취소 신청하셔야 돼요. 뭐 그런 이제 사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모의고사에 있던 건데, 조정공제액은요, 출고 당시 시가보다 낮은 때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낸 거죠, 오히려. 실제 양도가액이 출고 당시 시가보다 낮아졌을 때 조정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얘는 단수 남기 3개월이에요, 이거.
3개월, 달에 말해서 3개월 내 신고하시는 거고요. 자, 오히려 비상장 주식 포함이고요. 국외 주식 제외야. 국외 주식에 대해서는 국외 주식세를 내지 않아요. 이건 그게 국내 주식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적이었는데 그냥 2%예요. 그냥 2%. 자, 이런 거 사실 틀리라고 낸 거야. 저런 가산세까지 우리 어떻게 다 외워 사실, 그죠? 좀 지역적이었어. 그래서 아마 5번 찍으신 분들은 그래도 잘했다, 야, 내가 보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개지역적인데, 자, 소득세 세율 중에 양도세 제일 높은 거 물어봤는데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건물은 일단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이때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가장 높은 세율인 45가 적용된다 가정하니까 45가 되는 거고요. 얘는 미등기 주택이어서 70%예요. 일단 70%. 근데 요 1년 이상 2년이면 분양권은 60%고요. 그럼 일단 2번이 제일 여기 현재까지 높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비사토는 기본 세율에 10%씩 덧붙여져서 16%에서 55가 적용되니까 55가 돼버려요. 얘는 또. 여전히 2번이 1등인데 마지막 5번이, 자, 다주택자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보유기간 1년이 좀 까다로웠어요. 이게 윤 정권이 이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는데 그 유예시키는 사실 조문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팔았을 때예요. 이게. 그래서 보유기간 이렇게 너무 당기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은요 70%와 맥스 70%와 기본세율의 30%가 가감돼요. 이게 3주택 이상자는. 근데 우리 기본세율이 45%가 적용됐을 때를 가정하니까 30을 더하면 75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5번인데 사실 틀리라고 낸 거야. 왜냐면 이거는 막 부칙 조문까지 보면서 막 쫓아가야 되는 질문이어서 사실상 틀리라고 그랬다. 이거는 이번 찍으면 그래도 잘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이었어요. 자, 법인세도 가볼게요. 자, 이건 올해 개정세법 출제하신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직전 연도에 공시대상 슈퍼 대기업은요 올해부터 직전 과세기간 걸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이 해당 과세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중간예납 기간에 있었던 이제 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개정됐기 때문에 일단 위에가 다 페이크야. 이게 그냥 다 페이크야. 이렇게 다 페이크.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은 항상 뭐예요? 4억에서 1억 5천 더하고 1억 5천 뺀 다음에 그럼 이게 5억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6개월치 소득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6분의 11을 환산한 다음에 99, 그죠? 2억까지 9%, 2억 초과 19%한 다음에 12분의 6. 요게 어렵잖아, 그지? 요거 어려운 거잖아, 요거. 자, 이거 하면은 얼마 나오지? 참고로. 자, 이거 좀 봐야겠다. 요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8호 나오나 봐. 8,500 나오나 봐, 이게. 여기 8,500. 근데 이제 외고납부 세액공제 빼고 이건 최저한세 지금 고려할 게 없어서 최저한세 안 한 거예요. 자, 외납세액공제 빼고 원천세 빼고 수시부가 빼면은 6,000 나와. 이렇게 6,000. 그래서 요것도 사실 1차 시험에 잘 안 내는 처음 나온 주제고요. 개정세법까지 내서 지엽적이었고요. 요거는 그래도 좀 맞추는 건데, 그죠? 이거 맞춰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액인데 상품은요 좀 페이크가 이게 작년 10월 10일이어서 작년에는 변경 신고 기한 지났지만 그럼 올해는 신고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후입으로 선입에서 후입 바꿨으니까 후입으로 해야 되는데 후입으로 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5가 맞아. 자, 5. 근데 이제 요 제품은요 9월 13일에 변경 신고 잘 했는데 그러니까 후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장부상으로는 갑자기 뭐 총으로 개절었어. 그때는 이제 선입 선출과 당초 신고한 것 중 큰 거 선입으로 가는 거죠. 90.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지쳤나봐. 좀 단서가 부실해. 모두 그냥 후입 갈겼다는데 다른 거로 갈겼으니까 다 이제 임의 변경이라고 해서 맥스. 요것도 선입이 더 크고 여차 비교하면은 요거는 또 뭐냐 후입이 더 커. 미친 거야. 그죠? 웬만하면 다 후입이 안 큰데 후입이 더 커서 요거 4개 더하면은 이게 189 나오지 않나요? 기억이? 그죠? 방금 해가서 189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도 법인세에서 좀 쉬웠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의제배당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린 게, 자, 출자 전환으로 주식 발행됐을 때 시가로 발행됐는데 액면가액을 초과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근데 이건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존입한 건 배당이 아니잖아요. 의제 배당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건 시가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으로서 이제 애초에 그 액면가액이 시가보다 크고 그때 시가 초과했을 때 시가 초과한 금액이 채우면제 얘기잖아. 그걸 아마 적은 것 같아.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간주님들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자, 근데 세무사 시험에 조특법 문제를 안 내는 건데 이거 내서 좀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무사 시험 1차 시험은 조특법에 안 내는 걸로 이제 자리를 매김했었는데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좀 저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게 뭐 1층, 2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층, 2층 느낌으로 1, 2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 빼가지고 365일 한 다음에 이 이자율 곱해서 운용수익 빼는 그런 거잖아요. 자, 보증금 적수는 상가 원은 5억 곱하기 365일이거든요. 근데 상가2는 3억 곱하기 요게 8월 8일부터 임대하셨기 때문에 세보면 146일이 나와요, 이게. 그죠? 이게 보증금 적수야. 근데 이제 건설비 구할 때, 자, 토지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4억이고요. 자, 이거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감가상각비 고려 안 하잖아요. 그래서 4억이죠, 일단. 자, 근데 4억 중에서 요 상가 1에 대한 부분, 요 건물 연면적을 쫓아가면요. 건물이 총 900제곱미터인데 상가 1이 600, 상가 2가 300이다 보니까 상가 1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9분의 6 해서 요거의 적수는 임대 보증금 적수랑 일치시키는 거예요. 365일. 그리고 여기 건설비는요. 4억 곱하기 900분의 300 한 다음에 146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막 소수점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합쳐보면 딱 나와. 이게 합쳐보면. 그래서 이걸 합쳐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꺼야지. 예. 요게 건설비 보증금 적수고 이게 건설비 상당히 적수여가지고 저도 급하게 오늘 달아가지고 이거 해설을 작성하는데 이게 바로 올려드릴 텐데 요런게 좀 오래 걸려요. 이 검토도 해야 돼서 226.3에 166.8을 뺀 다음에 365분의 1하고 3% 곱한 다음에 자, 운용수익 페이크가 들어갔던 게 이자 배당 고려하고요. 6가지 거 처분 손실이 나왔을 때는 0으로 보기 때문에 300만원만 빼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최종 정답이 600만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600만원이. 그래서 이게 상가 1, 2로 출제해서 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자, 틀릴만 했고. 자, 65는 그래도 맞춰야 돼. 그죠?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야. 그죠? 5번. 이거 법인세법은 무조건 취득한 자산의 시가. 자, 이거 그래도 쉬웠던 거. 주워가는 거. 자, 퇴직 연충도 은근히 까다로웠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연충 바로 와꾸로 가보시면요. 자, 일단 그 연금 운영자산에서 나간 부분은 다 연금 충당금과 상계하셔야 되는데 회계가 퇴충이란 상계한 부분 1억 있는 거는요. 양쪽 조정 나오는 거 훈련 되게 많이 한 거야. 그죠? 퇴직금의 충당금을 대변으로 보낸다면은 이제 송금산이 퇴충 1억이고요. 그다음에 연충 같은 경우에는 입금산이 1억 해서 이제 유보가 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발생하고요. 자, 여기서 조금 까다로웠던 게 그래도 우리 구조가 여기 기초에 퇴충 유보가 2천이 있는데 기말에는 없다는 단서가 있거든요. 기말에는 이제 회계장부상 다 없으니까 이게 설정한 것도 없고 기말에도 0인데 중간에 퇴충 1억 감소시켰다는 건 역산했을 때 회계상 기초 퇴충이 1억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1억에서 1억이 없어지니까 요 2천과의 차이 세법상 퇴충 8천이 있었다. 이게 제일 어렵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8천이 있었던 거. 요걸 이게 역산해서 추정한다면 여기는 오히려 쉬워요. 글선조정상에서. 이게 이제 7억 5천에서 기초에 퇴직급여 연금충당금 유보가 1억 5천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자 6억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린 운영자산증금은 2억 5천 감소시키면 설정 전 3억 5천 남아있는 상태인데 추계액 기준 한도에서 이 세무상 퇴출 기말자들 8천 빼는 거 이게 좀 제일 어려웠어. 그래서 9억 1천 그 다음에 운영자산은 9억 3천이어서 자 9억 1천이 더 작죠. 그래서 거기서 3억 5천 빼시면 5, 6억인데 장부상 2억은 기록해놨기 때문에 신고조정으로 3억 6천을 소금 산입해서 정답은 1번이 나와요. 이런 세무조정.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계지합적이었어요.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인데 자, 이거 2차에서 배운 항목인데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사업 같은 거 포괄 양수도 하면은 회계 기준에서는 장부가액으로 양수하면서 이게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취득가의 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이 인정된다면 이게 회계상으로 이게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규정 때문에 시가보다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은 신고조정으로 손비로 인정한 항목이에요. 첫 번째 손비 인정받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대손세액공제를 오히려 받지 않은 부분만 부가세 못 받은 거를 비용 처리할 수 있죠.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 또 해주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까지는 괜찮아요. 협회. 그러나 경상경비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경상경비 충당할 목적의 정상적 사업 관련성 높은 회비 정도만 비용 처리되지 그게 외가 들어가 쓸렸고, 자, 요거 그냥 지역적인 건데 광업 탐방을 위한 개발비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 사주조합 출연하는 건 이거 많이 하죠. 비용 처리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좀 어려웠던 게 유족 그 임직원이 돌아가셔서 유족한테 이게 조문을 보시면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비용 처리돼요. 이게 지속적으로가 틀렸어요. 또 지속적으로. 와, 이거는 좀 진짜 좀 너무 쪼잔한 것 같아 시험이. 이제 이거는 무슨 진짜 무슨 쫌팽이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좀 진짜 비판하고 싶어 진짜. 그리고 요거 위기 넘겨도 이것도 보험회사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이거 조문 보여줄까요? 자, 이거는 진짜 틀리라고 낸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모두 다 고르시오에, 자, 이게 신설된 건데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증가액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비용 계산하면 손비로 본다는데 괄호 봐봐.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의 증가분은 제외. 괄호 낸 거야. 또 괄호. 지역의 괄호를 낸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사실 틀리라고 낸 거야, 이거는. 그죠? 이런 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푸나, 이거를. 그죠? 우리가 그럼 보험회사도 공부하고, 세법도 공부하고, 그냥 다 공부해. 그냥 만물 박사. 그 정도 노력이면요, 우리 그냥 교수님 되는 게 빠르겠네요. 우리가 교수님 돼서 우리가 출제하고 말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자, 좀 수험생의 1차 시험답게 문제를 좀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수준에서 어려워야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죠? 자, 갑자기 흥분했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즉시상가제. 자, 이건 우리 모의고사에서 내가 냈던 건데. 3번에 우리 개별 소액 수선비 판단할 때 600만 원이 4번에 있지만 그랑 비교하는 게 직전 사업의 종료 현재 재무 상태표에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장부가액이 5%잖아요. 이거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제 장부가액, 이렇게 장부가액 이거 되게 많이 하는 건데 그죠?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거 계산 문제를 많이 해서 그죠? 말 문제로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틀렸고, 자, 이 문제가 제가 좀 절어가지고 답을 늦게 올려드렸어요. 제가 이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해석이 잘 돼가지고, 자, 예를 들어 갑공사 같은 경우에 장부상으로는 4,100을 처리해놨는데, 자, 이게 총 공사예정가 5인데 올해 28.6이고 미래에 투입될 게 5.2니까 어떻게 보면은 5위에서 28.6을 빼고요, 5.1 이렇게 빼보세요. 자, 이게 얼마 나오지? 도와주면 이거 얼마 나오지? 나도 해보자.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절었었어. 마이너스 5.2. 자, 1820만원 나와. 1820만원. 자, 그래서 작년에는요 1820 나누기 5이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35% 진행률이 나와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52분의 이게 52분의 20 그 누적 진행률이니까 1820 더하기 어딨냐 28.6 요걸 하시면요, 이제 요거를 이제 1820 더하기 28.6 나누기 5 하시면 요게 이제 90%가 나와서 우리 세법상 누적 진행률 어딨냐, 여기 도급금액 7호에서, 자, 7호 곱하기 누적 진행률 90% 마이너스 전년도까지 입금 산입한 금액이 35%일 거 아니야, 그럼 세법상. 그럼 요 차이 55%를 곱하면 세법상 올해 공사 수익은 4,125만원이 떠서 장부상 금액보다, 자, 입금산이 25만원 요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쉬운 게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보니까 전년도 걸 구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57.8에서 올해 공사 시작했으니까 요게 누적원가여서 43.35 이렇게 나누시면요, 이거는 아마 이게 바로 나올 거야. 이게 숫자가 요게 얼마지? 57.8. 그리고 이게 75%야. 75%. 75% 곱하기 8,400 도급공과 곱하면 이게 63이 나와서 입금 산입 300만원 나와요, 을은. 그래서 합친 325만원 요게 답이에요. 325만원 요게 답. 그래서 이게 표로조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해석을 한번 잘못해버리니까 답이 자꾸 이제 안 나와서, 답이 아예 보기에 제가 이게 안 나오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이제 제대로 이제 침착하게 해석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지엽적인 건데 70번에 1번 일단 틀린 이유가 우리 결정 신고 안 하면 법인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1년은 맞거든요. 기산점이 신고 기한부터 1년이에요, 이게. 달의 말 12월 30일부터 1년이 아니라 3월 31일 같은 신고 기한부터 1년이다 보니까 자, 1번이 틀렸고요. 사실상 이것도 틀리라고 내 문제. 자, 이제 부가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부가세도 좀 요거부터 빡셌죠? 그죠? 이거 맞췄어요? 이거 맞췄어? 오, 잘했어. 이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일단 이 스토리가 뭐냐면 이게 A 사업자가 주인공인가? A 사업자네. 근데 B가 A한테 판 거야. 근데 B는 과세 사업자고 A가 겸용 사업자인 거죠. 그때 부가세 포함해서 토지 건물을 팔았는데 762.6 부가세 포함해서 팔았는데 자, 이게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감정가액에서 건물에는 1.1 붙이고 자, 토지에는 1.1 안 붙였죠. 면세제하니까. 거기에 43인가요? 요렇게 하시면은 이게 얼마가 여기에 10%를 하시면은 이게 건물 취득가액의 10%의 매입세액이 돼요. 이게 매입세. 그죠? 토지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A 입장에서는 겸용사업자로 공통 쓰다 보니까 처음에 매입했을 때 비율로만 남겨두면은 그 이후에 매출 변동에 따라서 매입세액이 과소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5% 차이 나는 만큼 다시 반영해서 재계산하자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자, 근데 이때 면세 비율 노가다로 구하면은 자, 그래도 교수님이 그나마 관용을 베푼 건 다 1억이에요, 이게. 그죠? 자, 여기 49, 44 이렇게 돼가지고 다 보시면은 자, 이때 재계산을 안 하게 돼요. 5% 차이가 안 나서. 그럼 요렇게 해서 이게 재계산을 하죠, 이게. 그럼 여기 재계산 할 때부터는 얘 45%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4%고 여기도 1%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51%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매입세액이 좀 숫자 구질구질했던 것 같아. 그걸 좀 컨닝해보면 자, 올해는 계산 문제가 또 숫자가 굉장히 지엽적이었어요. 어딨냐? 이게 45.756개가 나와. 건물의 매입세액이. 자, 건물 매입세액 중에서 자, 이제 건물이니까 5% 상각하고 5개 지나가서요. 6개월씩 25% 상각되니까 75 남아있고요. 자, 올해 면세비율 재계산한 면세비율 45, 6% 차이 나는 거 곱하면 2059, 020 이렇게 나와서 자, 이것도 사실 두 가지 주가 섞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70원은 이것도 내가 강조 많이 했던 건데, 이거는 진짜, 이거 내가 아마 모의고사 이거 냈을 거야, 이거. 간이에서 일반, 바뀌어서 반품하고 이랬을 때 수정세금에서는, 자, 간이가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식이랑 일반 가세자 부가세 신고 방식이 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환입일로 적으면 안 되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해서, 뭐 경정청구 이런 걸로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고요. 자, 넘어가셔서 자, 이것도 너무 어려웠어 보니까 이거. 그죠? 자, 의제매입세액인데 면세 포기로 수출하는 논산물이 있어가지고 걔는 의제매입세 못 받고 과세제와의 국내 판매 금액과 관련된 것만 의제매입세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섞여 있는 거야 이게 또. 심지어 예정 확정 정산해야 되는 미친 문제예요. 자, 일단 뭐 쉬운 거부터 해보면 4월부터 6월까지의 차가운 납부세액이니까 3억에 10%. 그죠? 3억에 10% 3천. 자, 그다음에 매입세액도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건 세금 계산서 가져온 매입가액이니까 이거 수출과 관련된 영세율 사업이에요. 영세율 사업 관련된 일반 매입세, 국내 사업과 관련된 일반 매입세에서 1억에 10%다 받아요, 이거는. 1억에 10%다 받아요, 일단. 그래서 1,000만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의제 매입세. 자, 근데 우리 요거는 좀 신선한 포인트였어. 자, 우리 매입가액 중에서 수출분은 못 받죠. 자, 수출분은 못 받아요. 근데 이제 과세제와 원재료 쓰는 거 되고요. 기말재고 남아있는 거 이렇게 안분을 해야 돼. 근데 예정신고 때는 당연히 예정신고 비율로 안분해야 돼가지고 5억분의 과세제와 판매금액 320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예정신고 때는 한도를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이제 얼마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확정신고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자, 수출 안 되고 6개월치 과세제와 원재료 쓴 거랑 6월 말 현재 남아있는 2천만원을 이 6개월치 매출 다 더하면 그래도 이게 10억이고요. 요게 620이어서 요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한도도 고려하는데 이게 한도에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걸 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해설로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되죠, 이게. 여기 예정신고는 아까 1938050이 나오고요. 요렇게
6개월치 과세자에 쓴 거에 6월 말 기말 남아있는 거는 안분해서 과세자에 투입될 거로 추정되는 거 쓰시고 102분의 2는 제시돼 있고요. 단도 안 걸리니까 372만원인데 예정신고 공제 빼시면 1782000이 나와서 이 두 가지 합치면 1178200이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빼면 납부세액인데 이 뒤에 세액공제가 없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납부세액이 이퀄 차가감 납부세액이 되면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인가요? 그러면은 방금 했던 게 3번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죠? 3번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였죠? 대리납부인데 이것도 굉장히 취업적이에요. 지금 해외에서 권리를 적용받아가지고 관세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외업자한테도 과세하기 곤란하고 세관장님도 안 거치니까 용역을 공급받는, 권리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내가 갖고 있던 보유 중인 달러로 만약 지급을 하면요. 자, 얘는 생각해봐요. 달러가 이미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될 때, 언제 기준으로 하냐면, 일단 공급시에 대가를 지급하는 때여서 6월 말은 아니고요. 4.25인데, 자, 이런 대고객 들어가는 매입률, 매도율은요. 은행마다의 수수료가 반영된 환율이라면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환율이어서 갖고 있던 달러는 기준환율로 적용하는데 매입해서 한국 돈을 달러로 사서 주는 것 그때의 환율, 그때의 매입 여기 대고객 매국환 외돈율 이런 거 적용해야 돼가지고 자 여기 어딨냐 여기 매입하여 주는 거는 지급일 현재 대고객 매국환 매도율이고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 기준환율을 곱하셔야 돼가지고 10,000달러는 1,420원, 10,000달러는 1,430원에 곱하셔요. 일단 이게 굉장히 지엽적이었는데 두 번째 지엽적이 보면 저것만 해도 사실 다 틀릴 것 같은데 심지어 이분이 겸용사업자예요. 과세 면세 공통 제공받는 권리래요. 심지어 자 그럼 안분할 때 이게 주의할 게 6개월치 1억이요. 6개월치 초 공급가입분에 이거는 오히려 과세사업자는 그 대리납부를 해봤자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것도 면세 공급가에 곱하셔야 돼요. 면세 공급가에. 그래서 2억분에 요거 합치면 이게 112인가 뭐 그럴 것 같다 약간 느낌이. 그 면세 비율을 곱해서 면세 총 공급가의 비율을 이렇게 곱해서 10% 치면 1, 5, 9, 6, 0, 0, 5 이대로 이게 또 계지업적으로 못 풀어요 사실 못 풀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도 나 75번 같은 경우에 자 그래도 이거는 한번 기출 뜬 거야. 면세에서 집합 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뭐 어업권은 좀 지엽적인데 부동산이나 실문조사 같은 거 운영하시는 거는요 면세에서 제외했었죠. 이거는 기출에 유사한 문구가 나온 적이 있고요. 자 이제 힘들다. 자 간이가세자. 자 요것도 2차에 나온 포인트가 있는데 자 1번 찍은 사람 많아요. 우리 지금 1번 찍지 않았어요? 4번은 왜 나왔을까요? 신선한 오답이에요. 아쉽네요. 자 우리 여기 자기정리말 제끼는 거 너무 쉽잖아. 요거 다 더한 거에 1.5% 자 15%에 10% 15%에 10% 이건 괜찮잖아. 이게 납부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년치 매입가액에서 자 부가세 포함이니까 자 공급대가 0.5 괜찮아요. 자 우리 계산서 수치분이라는 거는요 이게 면세 식재료인데 의제매입세액의 간이가세자는 폐지가 되다 보니까 페이크고요. 자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 2차에 나왔던 거 세금계에서 미수치분 식재료 매입가액이어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건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세금계산서로 없는데 근데 이게 가산세가 들어가요. 가산세가 공급대가에 0.5% 이제 가산세가 들어가요. 이게 맞죠. 그래서 요 가산세를 놓치면 1번이 나오고요. 가산세 반영하시면 2번이 나왔다. 이게 11,000원 차이여가지고. 그리고 뭐 신용카드 발급세 공제도 해야 되네요. 요 신카 발행분이랑 현금 영수증 요 두 가지 8천만 원은 1.3%의 신용카드 발급세 공제도 들어가셔가지고 가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나오네요. 숫자가 또 구질구질해 이게. 그죠? 공급대가 0.5 신용카드 발급세 공제 이거 제일 어려웠던 가산세. 이거 세금사 미수치 0.5 적용되는 11,000 요거 2차에 나왔던 거. 그러면 36만 6천원 답이 나오고 있고요. 자 70번에 이제 공급 시기는요 좀 페이크였던 게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우리 장기할부 조건 용역일 때 이런 규정은 없어요.
자, 이 영무 제공 완료일 이후 바뀌라는 부분을 영무 제공 완료를 한다는 거는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이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일 때 요런 규정이 있지, 장기 할부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다. 자, 그리고 자, 가산세 올해 내가 밀었는데, 그죠? 가산세 올해 밀었는데 떴어요. 자, 이건 좀 쉬웠어, 공부한 사람은. 그죠? 전자 끊어야 될 종이끈하다 1%고요 이 미발급까지는 아니다 했었고, 전송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보내면 0.3, 합치면 1.3, 이거 괜찮고. 자, 국조법 두 문제는 거의 보너스 트랙인데 올해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거 냈어요. 그냥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적용되는 국외 지배주주는 다예요. 또 이거 모두 정답이고, 이거 5로 민 사람 대박 났어. 자, 5로 민 사람 이거 대박 났어. 이거 중간모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냥 다예요. 사실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 우리 다, 그죠? 이거 5호 민 사람은 이걸 평생 운 중에 한 30% 썼다고 가져가시면 돼요. 5호 민 사람 대박 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강평을 해봤고요. 자, 올해 시험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내년도 어떻게 대비하냐. 그래도 합격한 사람들 꽤 찾아보면 꽤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부 모션을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일단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좀 2차 강의 수강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2차 강의. 그리고 1차는 만약 1차만 하신 분들이라면 엄청 꼼꼼히 빼놓지 않고 해야 돼, 이게. 그죠? 말문제 같은 포인트는 기존 기출에서 나온 오답 패턴이 거의 앞에 10번까지밖에 없어요. 11번부터는 거의 새로운 어떤 유형들이고요. 계산 문제는 사실 거의 못 풀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게 아마. 근데 뭐 공부를 세무회계 때문에 해야겠지만 아마 세무회계 하신 분들한테는 계산 문제가 그래도 한 반 이상 정도는 맞을 수가 있었는데, 왜냐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로 혹시 대비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세무회계 같은 걸로 들어가지고 1차 계산도 탄탄히 해주면서 말문제 공부할 때도 이게 계산이랑 연관이 또 많이 되어 있을 뿐더러 또 이제 꼼꼼히 되게 이제 많이 보시면서 제 객관식 책이랑 모의고사 같은 거까지 다 보시면은 이게 돌아 본 지문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40점은 넘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기존 기출 패턴만 외우고 이런 시대에는 확실히 작년부터 끝났다.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비하시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세법을 탄탄히 대비하셔서 우리 그래도 불시험에서도 이런 좋은 합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이제 인터넷 같은데 카페 이런데 질문해 주시고요. 저도 조금 더 일주일 내내 계속 검토하면서 혹시라도 문제 오류나 이의제기야만 사안이 있어 보이면 의견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올려주시면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냥 고생 시험분들 너무 많으셨고요. 일단 한 이틀 3일 정도는 푹 쉬시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동차 준비하신 분들은 동차 강의 때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